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 가능한 프랑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프랑스는 세계 각 나라들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녹색 안전국가로 분류하여서 한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시행한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비행기 탑승 시에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고요. 자가격리도 안 하고 바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위해서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는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프랑스인이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제한 조치를 3단계로 완화하여서 식당과 카페 등 실내 영업을 개시하였고 야간 통행 금지는 저녁 9시에서 11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술과 낭만의 도시인 파리는 고대와 현대의 문화가 융합된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펠탑, 개선문,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등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파리에 대한 여행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파리의 날씨는 겨울에는 비가 거의 매일 내리기 때문에 습기가 찬 날씨이고 여름인 6월에서 9월까지는 건조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간단한 외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고요. 썸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늦어집니다. 프랑스 사용화폐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전압은 220V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콘센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멀티탭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파리도 소매치기가 많은데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파리 랜선 여행 떠나볼게요. 먼저 개선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선문은 에펠탑과 함께 파리의 랜드마크로 1806년에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개선문의 높이는 50m 그리고 넓이는 45m의 크기로 나폴레옹의 업적을 조각한 10개의 구조가 있는데요. 제작 기간이 무려 3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개선문을 지으라고 명령한 나폴레옹은 살아서 이 문을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서 관에 실린 채로 이 문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개선문을 저녁에 상제리제 거리에서 보면 개선문을 비추고 있는 조명과 주변의 야경이 함께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샹제리제 거리입니다. 샹제리제 거리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 동쪽으로는 콩코드 광장에서 서쪽 샤를드골 광장의 개선문까지 길게 뻗은 직선 도로인데요. 거리 양쪽으로 플라타누스 가로수가 길게 심어져 있고요. 명품관과 대사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 거리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에펠탑인데요. 파리 마르스 광장에 있는 탑으로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세워졌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의 공학자이자 건축가인 귀스타프 에펠이 만들었는데요. 탑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에펠탑을 건축할 당시에는 철탑으로 되어 있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탑을 건설하여 현재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에펠탑 전망대에 오르면 파리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에펠탑 전망대는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기 입장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2층이라도 걸어서 올라가는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이 입장료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펠탑 전망대는 현장에서 예매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약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이곳은 몽마르트입니다. 몽마르트는 낭만과 예술적인 색채가 짙게 느껴지는 곳인데요. 몽마르트 언덕은 19세기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가의 언덕이 되어 현재도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노천 카페와 낭만의 숨결이 있는 이곳 몽마르트는 파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사크레케르 대성당입니다. 예수성심 대성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새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서 있는 성당으로 이곳 역시 파리의 랜드마크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예수성심 대성당은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침체된 국민의 사기를 보양시킬 목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비잔틴 양식의 하얀 돔이 우아한 자태로 솟아있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콩코드 광장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이곳 광장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루이 15세의 명령으로 건축되어 루이 15세의 광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이곳에 단두대가 설치되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한 장소이기도 해서 혁명광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화합이라는 의미의 콩코드 광장이라고 현재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이집트에서 기증받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룩상부르 공원으로 파리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공원입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선물한 정원이라고 하네요. 공원에는 역대 왕비들과 저명한 예술가들의 조각품들이 많아서 야외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여행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세느 강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유람선을 탑승할 것을 추천합니다. 세느강 유람선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일몰 시간에 맞춰서 유람선을 타시면 저녁에 멋진 야경과 에펠탑의 조명쇼가 더해지면 더욱 아름다운 세느 강변의 야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파리 여행 가면 꼭 보는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박물관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오르세 미술관인데요. 이 미술관 건물은 1900년에 만국 박람회를 위해 건축되었던 기차역인데요. 20세기 초반까지는 기차역과 호텔로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부터 이용객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되었다가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1986년 1월에 오르세 미술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 정면에는 기차역으로 이용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대형 벽지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계획하실 때 반나절이나 하루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왕족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렸던 궁전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까지 합치면 면적만 약 242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